지속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 시도 때문에 수도권에 인접한 충북이 요즘 민감합니다. 전문가들이 또 머리를 맞댔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되면서 곳곳이 혼란입니다. 앞서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을 찾아가 봤습니다. 일자리는 없다는데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청년들만 탓할 게 아니었습니다. 바이오 산업이 국가 3대 중점 육성 사업으로 꼽힌 가운데 국내 신약 개발의 핵심인 오송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12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으로 가게 된 데 이어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까지 나오면서 비수도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가뜩이나 심한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 속에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정재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균형 발전. 지역의 수건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순항하는 듯 보였는데 최근 이상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고용 유발 효과와 수천억 대의 세수 확보가 가능한 반도체 클러스터가 수도권인 용인에 들어서도록 한 겁니다. 투자 기업의 의견을 반영했다고는 하지만 수도권만은 안 된다는 지역 목소리와는 배치되는 결정이었습니다. 마지막 빗장인 수도권 공장 총량제까지 이제 무력화시키는 거거든요. 여기에 수도권 접경 지역인 경기도 일부 지자체들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는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개편 방안이 더해진 상황. 경기도에서는 이참에 김포 등 10개 시군을 수도권에서 빼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전문가들이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연 건 나비 효과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참석자 대부분은 수도권 규제 완화의 시도탄이라는데 뜻을 함께하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저희가 봤을 때는 근간을 훼손하는 겁니다. 법에 나와 있는 수도권의 범위를 상위법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근거에 대한 그 법의 조항을 훼손하는 것. 참석자들의 지역만큼 대책도 다양했는데 충북은 수도권에 인구 집중 시설을 지을 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지금 공영 총량제라든가 여러 가지 입지와 관련된 기업의 입지 이런 문제는 상당히 많이 그래도 좀 해소를 좀 일정 부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역과 함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동참해야 한다는 의견과 오히려 규제 완화 대상인 경기도 시군과 공동전선을 구축해 실리를 찾아야 한다는 역발상도 나왔습니다. 불만이라든가 제외하는 그런 요구를 좀 잠재우면서 어떤 그 수도권 문제의 어떤 대안으로서 모색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지역 스스로도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3시간 동안 지속된 열띤 토론. 토론회에서 나온 대책들은 청와대와 정치권, 국가균형발전위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노동절을 맞아 주 52시간 근무제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업체를 찾아가 봤는데요. 사측의 임금 보전 노력과 노사 간 합의가 중요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을 연 지 25년 중견기업으로 자리 잡은 한 건설기계 제조업체. 직원 수가 400명이 넘어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했습니다. 평일 저녁 7시였던 퇴근 시간을 6시로 앞당겼고 한 달에 2번씩 금요일에 조기 퇴근을 하면서 해당 주말 초과 근무를 없애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을 2시간 넘게 줄였습니다. 다만 주문이 몰리는 성수기에는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더라도 3개월 단위 탄력 근무제를 채택해 법정 근로시간을 맞추고 있습니다. 퇴근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돼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도 저녁 시간을 보장해 주니 스트레스가 줄어 즐겁게 업무에 임하고 대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하루 근무 시간 중 4시간은 흡연과 사적 통화 등을 금지하는 집중근무제를 도입했고 평일 하루에 1시간씩 줄어든 고정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기본급을 올려 기존 임금을 유지했습니다.
줄어든 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 보정과 직원 신규 채용으로 사측의 인건비 부담은 늘었습니다. 실제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를 할 때 단계적으로 실시를 하고 사전에 시범 운영 기간을 둠으로써 제도가 보다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경영진과 근로자마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현재 충북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체는 100여 곳 남짓, 직원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 2만 3천여 곳도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최근 전국 노선버스 사업장 노조가 주 52시간 시행을 앞두고 인력 충원과 임금 보전 등을 요구하며 교섭 결렬 시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여기저기서 갈등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저임금 구조를 낮게 만드는 여러 가지 그 계기들이 좀 사라지는 방향으로 움직여져야 되지 않을까. 그 임금 축소의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보존할 것인지 그것들 노사 간에 좀 원만하게 얘기할 수 있는 통로들이 좀 필요할 것이고요. 임금이 줄어드는 노동자와 인건비 상승이 부담되는 사측의 우려에 대해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오늘 청주 도심에서 대규모 노동절 기념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오후 2시 청주체육관에서 2,500명 참가 규모의 제129회 세계 노동절 충북대회를 열고 이어 충북도청까지 2km 구간에서 가두 행진을 벌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이 자리에서 노동절 선언문을 낭독하며 노동 3권 완전 보장과 재벌 특혜 중단, 최저임금 만원 실현 등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도 129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대회를 열고 노사 화합 유공자 등 169명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노동자의 90% 가까이가 중소기업에서 일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MBC 충북은 오늘부터 엿새 동안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서 인식과 제도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 첫 순서로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인력난의 실태를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병역 특례 청년 사원 3명을 채용한 청주의 한 생활용품 업체. 각종 청년 공제 혜택을 줬지만 대부분 1년도 안 돼 현장직을 떠났습니다. 적성에 맞지 않아 현장 적응을 못했거나 대기업 수준과 비교한 눈높이 때문입니다. 인식 자체가 내가 왜 일리 가야 되느냐, 대기업에 가도 되는데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게 우리 회사만이 아니고 중소기업들의 거의 다가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노동자 일자리 10곳 가운데 8곳 이상은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 그러나 현재 중소기업의 65%가 적정 수준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 상당수는 현장 기술자들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우리 교육에선 기술 인재 육성을 등한시하고 또 좋은 직업으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일이라도 대기업 또는 사무직과 2배 이상 임금이 차이나고 근무 조건이나 뭐 이런 것들이 대기업에 비해서는 안 좋다. 복지 쪽도 사실은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 비했을 땐 좀 안 좋잖아요. 작업 현장의 안전과 환경 개선 투자에 인색한 것도 대기업만 찾게 하고 있습니다. 하청 계열사가 이제 딱 그 계열사가 돼버리면서 더 심화됐어요. 더. 그러니까 실제 중소기업 역시도 할 말이 있는 게 돈이 있어야 뭐 설비 투자를 하지, 돈이 있어야 안전장치를 하지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를 좀 바꿔야 되는데. 여기에 공장과 현장에서 땀을 흘리는 노동을 은근히 하대하는 인식도 사회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보다 좀 더 뛰어나니까 당연히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차별 대우 받는 거가 당연시 하게 되는 부분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이 작을수록 평균 근속이 짧아지고 숙련자를 구하지 못해 중소기업 구성원은 점점 늙어가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기술을 빼앗기거나 숙련 기술인 유출, 젊은 인재를 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은 끊긴 사다리에서 더 이상 올라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둘러싼 인식과 환경이 달라지지 않는 한 앞으로 인력 사정은 더 나빠질 것이 뻔합니다. 실제로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6곳은 향후 5년 내에 인력난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22일 미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세계 국가 중점 육성 사업의 하나로 바이오를 꼽았습니다. 국내 바이오 벤처들의 신약 개발을 지원하는 청주 오송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커지게 됐습니다. 신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세대 항체 기반 표적 항암제를 개발하는 국내 한 바이오 벤처. 이 벤처는 특정 식물체에서 동물성 단백질인 암 치료용 항체를 생산하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항체 설계도가 담긴 유전자를 특정 박테리아에 옮긴 뒤 이 박테리아를 식물에 침투시켜 유전자를 이식합니다. 식물체는 이 유전자의 명령대로 동물성 단백질인 항체를 생산하게 되는데 일정 기간 뒤 식물체를 분쇄해 정제하면 필요한 항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벤처가 세계 시장 진출 전진 기지로 선택한 곳은 오송. 연구와 인허가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최적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서도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처음인 것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규제가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는 점점 우리 정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합리적인 규제를 만들어서 안전한 약품이 환자들한테 빨리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신약 개발 벤처들이 협업하는 핵심 연구 지원 기관은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신약개발지원센터, 중개연구 지원으로 46건의 신약 후보 물질 발굴을 돕는 등 지금까지 160여 개 민간 업체들이 기술 공백 고비를 넘겼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의약품 개발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어떻게 개발을 해 나가면 쉽게 바르게 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아직 학습이 덜 되어 있는 거죠. 초기 개발자들이 어디 가서 정보를 얻겠습니까? 그걸 도와주는 거죠. 현재 국내에서 개발 중이거나 개발 예정인 바이오 신약 후보군은 400여 개로 폭풍 성장하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 과정에서 한 번쯤 만나게 되는 이른바 죽음의 계곡. 그 탈출구를 찾아 우리나라 바이오 벤처들이 오송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이종배 국회의원이 국회 내 위험한 물건을 반입하거나 기물을 부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일명 빠루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국회 시설을 파손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범행을 준비한 경우도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의원은 국회 기물 파손 등이 외신에 보도돼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국회에 반입하려다 적발된 안전위해 물품은 모두 13,854건으로 이 가운데 권총도 26건이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음식물을 제공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용찬 전 괴산군수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변론 종결에 앞서 나 전 군수의 공개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차영 현 괴산군수는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해 사전 공모 등은 없었다고 거듭 증언했습니다. 나 전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에 열립니다. 상습적으로 특정 지인을 험담한 50대가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2단독 류현중 판사는 지난 2017년 평소 감정이 안 좋은 이웃을 향해 수차례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류 판사는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올해 1분기 청주공항의 국제선 이용객이 1년 전보다 3배 정도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청주공항 국제선 이용객은 15만 2,282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인 5만 7천여 명에 비해 166.9%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증가율은 무한공항 182.6%에 이어 전국 지방공항 가운데 두 번째입니다. 한편 1분기 청주공항 국내선 이용객도 1년 전보다 12.5% 증가한 28만 2,60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